자, 이번 시간에는 케라스 코어를 이용해서 인코더 온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온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 이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가지고 인코더라고 부르고 여기는 오른쪽 부분을 가지고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 가지고 있으면 걔가 이제 진정한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임베딩이라든지 포지셔널 인코딩,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피드 포워드, 애드 앤 놈 이런 애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은 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됐겠죠.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 클래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모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버큐러리 사이즈, 그다음에 디멘전 오브 디 모델, 블락 사이즈 하면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일단은 걔네의 타입이 무엇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인트 타입인데 거기다 플로트를 넣었다든지 또는 플로트 타입인데 인트를 넣었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전에 이 컨피그에서 그냥 이미 오류가 발생해서 내가 지금 잘못 넣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다 none이라고 넣어놨는데 일단 우리가 요 토큰 임베딩 여기 있는 요 임베딩 인풋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우리의 텍스트가 이미 다 토크나이즈 되어 있고 그것이 다 인코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이 다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버큐러리 사이즈를 원래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으면 버큐러리 사이즈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오늘은 1000이다. 그리고 디멘전 오브 디 모델은 얘는 512다 라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컨피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컨피그 클래스를 이미 이니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라고 지금 해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볼 게 이제 임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임베딩 레이어는 인풋의 개수, 그 다음에 인풋 디멘전 그리고 아웃풋 디멘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은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종류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비디오에서 이미 봤겠지만 처음에는 버큐러리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모델의 디멘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모형을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얘를 뭐 템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 템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랜덤 넘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랜덤 넘버는 랜드 이니트니까 인티저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 거고 가장 작은 숫자는 0, 가장 큰 숫자는 1000. 그래서 여기 1000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게 버큐러리 사이즈가 1000이기 때문에 1000이 넘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이즈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2, 5 이렇게 넣은 거는 일단 우리의 배치 안에는 2개의 문장이 있다. 그리고 그 2개의 문장은 5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랜덤한 토큰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그리고는 템프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온 게 지금 2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문장 그리고 또 여기가 하나의 문장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 5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둘 하면서 5개 여기도 하나 둘 하면서 5개 그래서 그 5개의 토큰이 이 컨피그의 D 모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베딩의 이 아웃풋 디멘전에 의해서 여기에 512개의 숫자 여기도 또 다른 512개의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베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얘네 하나하나를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에 가서 보면은 이쪽에 임베딩 포지셔널 하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처음에 이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케라스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는가 보면 케라스 레이어스 그리고 레이어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리고는 항상 init 그리고 콜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줘야죠. 그래서 이 init를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config라고 하는 걸 받겠습니다. config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는 내가 그 하나하나의 모형을 하나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그 순간에 필요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지금 이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지만 밖에서 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임베딩 그리고 여기에 대문자로 시작한 config, 그 대문자로 시작한 config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클래스이고, 그리고는 그 대문자로 시작한 config를 넣어줬기 때문에 걔가 여기에 소문자 config로 그걸 받아서 여기에 있는 config.vocab size 또는 config.d 모델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여기서는 필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나중에 이 콜 펑션 안에서 다시 config를 또 사용할 때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셀프 config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의 습관적으로 그냥 config를 받으면 일단 self.config에다 넣어준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떤 레이어를 하나 만들 때 일단은 여기에 config가 있으니까 그냥 그 config의 vocabulary size, 그 config의 D 모델을 사용해서 레이어를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주고, 걔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레이어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랜덤 넘버를 이번에는 2,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그리고 각각의 문장에는 10개의 토큰, 그리고는 이 토큰 임베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템프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x는 여기 있는 2 by 10짜리 x입니다. 얘를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2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의 토큰 중에 이게 첫 번째 토큰인데 512개의 숫자를 갖는 애, 얘가 두 번째 토큰인데 또다시 512개의 숫자를 갖는 애, 그리고 마지막에가 10번째 토큰인데 512개의 숫자를 갖는 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인풋 임베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가보면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함수식은 요 논문의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보면 여기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는데 함수식이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막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얘를 실제로 구현한 다른 것들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구현하지 않아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하려고 쉬운 버전을 택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숫자를 더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1000, 여기가 512, 그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 블락 사이즈라고 하는 애를 내가 1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은 버캐블러리 사이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장 전체의 버캐블러리가 1000개이다. 그런데 블락 사이즈가 10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한 문장이 10개의 토큰만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나중에 이걸 우리가 뭐 예를 1000개의 토큰을 갖게 하겠다, 10,000개의 토큰을 갖게 하겠다,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다 1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케라스 오퍼레이션 중에 어레인지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요 10을 이제 여기다 넣어봤는데, 그러면 얘는 뭘 만들어주냐면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있는 10개의 숫자를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텐서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에 이제 토큰 and 포지션 임베딩. 그래서 토큰 임베딩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풋 디멘전은 컴피그 안에 있는 vocabulary 사이즈, 그러니까 1000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데 0번부터 999번까지 번호가 쭉 붙어 있는 그런 커다란 테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0, 1, 2 하면서 쭉 내려와서 뭐 999까지. 그게 여기에 있는 이 토큰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0번째가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주는 거고 2번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애를 주는 거고. 자, 이 포지션 임베딩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첫 번째 토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 그래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다.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옆으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512예요. 그런데 여기의 길이가 0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블락 사이즈.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의 경우는 9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토큰은 이 값을 주고 두 번째 있는 토큰은 이 값을 주고 세 번째 있는 토큰은 이 값을 줘라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이 블락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서 512개의 숫자를 돌려주는 애를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콜이 돼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토큰 임베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X를 집어넣어 주면은 임베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임베딩은 여기 있는 요 X를 분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shape이라고 하면 들어온 X가 배치 사이즈는 얼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타임 스텝, 그러니까 랭스는 얼마다 라고 하는 게 요게 T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0부터 9까지의 값을 갖는 애를 요 임베딩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번일 때는 어떤 숫자, 0번일 때는 어떤 벡터, 1번일 때는 어떤 벡터, 2번일 때는 어떤 벡터. 그렇게 그냥 이 9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벡터들을 쭉 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토큰 임베딩 더하기 그냥 포지셔널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랜덤 인트인데 0에서부터 1000이고 여기에 10개짜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10개짜리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이 만들어진 애를 토큰 앤 포지션 임베딩을 만들고 걔를 템프라고 부르고 템프에다가 X를 집어넣겠다 해서 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토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이 같이 포함된 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큰 앤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 가서 보면 이 논문이 아니라 이 튜토리얼에 가서 보면 뭘 만들게 돼 있냐면 여기에 글로벌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의 위치를 보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텐서플로우에서는 그거를 글로벌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글로벌 셀프 어텐션인가? 일단 여기 이제 사용하는 어텐션이 3개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래서 얘를 글로벌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얘는 코절 셀프 어텐션 여기 있죠. 코절 셀프 어텐션 그리고 얘는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다 어텐션인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크로스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크로스 어텐션에는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의 화살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거고 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셀프 어텐션 애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셀프 어텐션 애들은 얘하고 얘가 셀프 어텐션인데 얘는 지금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면 그냥 같은 애가 이렇게 세 군데로 들어와요. 여기도 같은 애가 세 군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셀프 어텐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쪽 두 개는
같은 거고, 그래서 이 소스가 두 개여서 서로 크로스 됐다라고 하는 의미고, 셀프는 소스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셀프 어텐션의 의미는 알았는데 왜 하나는 글로벌이고 왜 하나는 커즐 어텐션일까? 이 글로벌 어텐션은 여기 이제 글로벌 어텐션 레이어인데 요 하나하나가 다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첫 번째 아웃풋을 만들 때 이 첫 번째 아웃풋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참조해서 첫 번째 아웃풋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웃풋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벌하게 모든 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이용해서 이 두 번째 값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 아닌 코절 셀프 어텐션은 뭔가? 자, 여기가 코절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요 각각이 다 토큰이죠. 그래서 이 토큰들을 가지고 이 인풋 토큰을 가지고 아웃풋 토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웃풋 토큰의 첫 번째에는 누구를 참조하냐면 요 삼각형 모양을 잘 보면 자기 자신만을 참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는 누구를 참조하게 돼 있냐면은 자기 자신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앞에,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애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절, 뭔가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그 코즈에 해당하는 애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앞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코절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인코더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정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버큐버리 사이즈, 그 다음에 모델의 디멘전, 블락 사이즈 말고 여기 두 개를 더 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키 디멘전이라고 하는 애를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이 모델의 디멘전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에 512 그리고는 내가 넘버 오브 디멘전을 일단은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 케라스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두 개의 값을 줘야 되는데 하나는 헤드의 개수가 몇 개니 또 하나는 키 디멘전이 얼마니. 그래서 하나는 1이라고 해놨고 하나는 512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세 개의 값을 주는 겁니다. 왜 세 개냐면 이 논문에 보듯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서 모든 애들이 항상 세 개씩의 인풋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인풋을 각각 이름을 가지고 뭐라 하면은 쿼리, 키, 밸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멀티헤드 어텐션은 따로 또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세 개의 값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이 누군가 방금 전 요 위에서 했던 요 x가 2/20,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그리고 각각의 문장은 10개의 토큰이었는데 걔를 토큰 앤 포지셔널 인베딩을 통과시키고 났더니 이러이러한 모양의 어떤 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세 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emp.x를 한 번을 넣어주고 여기가 쿼리고 그 다음에 temp.x를 또 한 번을 넣는데 여기가 value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key value 뭐 그건 자기가 이제 순서를 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쿼리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key valu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내가 여기다 이 사람이 짜놓은 대로 짜면은 여기가 쿼리, value 그리고 key 이런 순서래요. 이 세 개를 넣고 실행시키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쉐입을 보면 2, 10,
512.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갔고 각각의 문장은 10개의 토큰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의 토큰은 512개의 어떤 벡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한번 계산한 그런 값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이제 문제이지 이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 케라스의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클래스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도 케라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케라스 레이어스 레이어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니트를 해주고 콜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니트는 컨피그를 받아서 이 위에 있는 이 숫자 중에서 내가 필요한 숫자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가 만들 거는 처음에 케라스 레이어스 멀티헤드 어텐션을 만들 텐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하나는 헤드의 사이즈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게 넘버 오브 헤드 또 하나는 키 디멘전이 얼마인가 그래서 키 디멘전 그게 다 컨피그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애드라고 하는 애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여기다가 미리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만드는데 얘만 만들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add and normalization 이것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거 전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려고 여기에다가 add와 레이어 놈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는 다 이니셜라이즈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글로벌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불렸을 때 해야 할 일은 X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X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X이거든요. 근데 쿼리, 키, 밸류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다가 쿼리는 X, 밸류는 X, 그리고 키는 X 이렇게 넣어주면 이 쿼리, 밸류, 키에 대한 세 개의 값을 넣어주는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어떠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풋에다가 오리지널한 X를 같이 더해주면 그 add 해주면 이게 add 부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나온 결과를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그게 여기에는 요 두 부분이 add and normalize를 구현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X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글로벌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우리가 직접 구현한 게 되는 겁니다. 이를 만들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금 그 다음 걸 다 만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논문을 가서 보면 여기에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feed forward network 그리고 또 뒤에 add and normalization.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eed forward network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그 전에 하나를 여기 내가 바꿨습니다. 여기 키 디멘전이 이 넘버 오브 헤드를 우리가 이제 위에서 1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주어진 데이터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관점의 개수를 여기에 있는 넘버 오브 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넘버 오브 헤드를 내가 4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4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이 어텐션을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요 키 디멘전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 모델의 디멘전 나누기 넘버 오브 헤드 그러니까 여기는 512를 4로 나눈 애를 각각 계산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4개를 다 묶으면 그게 원래 있는 512의 숫자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키 디멘전을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디멘전하고 넘버 오브 헤드를 그냥 나누면은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진다 하더라도 뭐뭐.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걔를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여기에 있는 키 디멘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정해줄 숫자는 이 feed forward network
디멘전. 그래서 논문에서는 얘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2048.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4배 한 숫자죠. 그래서 2048. 그래서 얘를 그러면 왜 2048로 해야 되냐? 이거 뭐 512로 하면 안 되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여기 이제 2048이 1대 이게 잘 돌아가더라라고 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나온 숫자인데 나중에 다른 모델들은 이제 이 숫자들이 이게 바뀝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디멘전도 정해주고 나면 우리가 여기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케라스 레이어 상속 바닥이 되고 그다음에 셀프 컨피그 넣어주고 그다음에 슈퍼 이니트하고 컨피그를 받아서 그냥 컨피그를 하고 놓고 그리고는 요 아래쪽에 있는 두 줄 애드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뭔가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 덴스 레이어, 그리고 드랍바울 레이어를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덴스 레이어에 적어주는 애는 아웃풋의 개수가 몇 개다. 인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애가 몇 개든지 상관없이 나는 걔를 일단 2048개의 아웃풋을 갖도록 만들겠고 거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덴스 레이어로 통과시키면서 이번에는 사이즈를 줄여서 512짜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끝에다가 드랍바울 레이어를 한번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이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 논문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피드 포워드 밸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WX1 더하기 B1 이게 덴스예요. 그리고 그 덴스에 대해서 맥스를 취해주겠다 하는 게 액티베이션으로 렐루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맥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다시 또 다른 인풋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W2를 곱해주고 B2를 더해준다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요 덴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온 결과에다가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시켜주면 그게 더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풋하고 아웃풋이 510인데 근데 이너 레이어 여기는 이 W1에 해당하는 애는 얘는 디멘전을 2048로 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add and normalization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요 시퀀셜이라고 하는 애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x가 들어오면 여기에 덴스, 드랍아웃을 통과한 애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오리지널 x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고 거기다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얘 실행하고 그다음에 얘 실행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듈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은 이 인코더 레이어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는 어디를 만드는 거냐면은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코더 레이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요 옆에 보면 n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고 사실은 여기다 n 곱하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요 위에 또 인코더 레이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웃풋이 이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웃풋이 여기서의 아웃풋이 그 다음에 또 인코더 레이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코더 레이어를 계속 여러 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인코더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인코더 레이어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피그 파일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컨피그 파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만들어져서 걔를 GSA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리고는 또 피드 포워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피드 포워드도 앞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컨피그만 넣어주면 피드 포워드도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도 이미 add and normalization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feed forward도 이미 add and normalization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불렀을 때는
그냥 그 X가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한번 통과해서 나오고 그게 다시 피드 포워드를 통과해서 나온 그것을 X로 돌려주면 그게 여기에 있는 요 하나, 여기 있는 요 하나를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걔 이름을 인코더 레이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인코더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마지막 숫자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Number of layers.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일단은 하나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했던 거를 그냥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이 인코더는 이 레이어의 속성을 다 받고 슈퍼 인트 시켜주고 컨피그 받고 토큰 앤 포지션 임베딩 이게 뭔지 알죠? 우리가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넘버 오브 레이어만큼 이 인코더 레이어를 계속 반복해서 만든 걸 가지고 인코더 레이어즈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저장해 놓겠다 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랍바웃을 또 마지막에 한번 하고 싶으니까 주랍바웃 레이어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인코더가 불리면 얘는 X가 들어와서 임베딩을 통과하고 그 임베딩을 통과한 애를 한번 주랍바웃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이 포문이 들어가서 이 주랍바웃이 된 X를 넣어서 이 인코더 레이어의 0번째에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 인코더 레이어스에서 내가 이 넘버 오브 레이어를 지금 1개로 했지만 얘를 내가 만약에 10으로 바꾸면 이런 인코더 레이어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일단 임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한 결과를 인코더 레이어에 넣어줘요. 물론 여기에 주랍바웃 한번 하고 그리고 얘를 다 X를 넣어서 계산하면 또 X가 나오는데 그 X는 그 다음번에 들어갈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코더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인코더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애는 처음에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인풋하고 똑같은 쉐입인 애가 하나 그냥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놓고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이다 아니면 부정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나누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원래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어떤 정보냐면은 여기 있는 인풋이 프랑스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애들을 여기를 다 통과시키고 났더니 그 프랑스어의 의미가 뭐더라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 여기 있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프랑스어에 대한 영어 번역이 쭉 들어가서 그 프랑스어의 의미에 해당하도록 그 다음 영어 단어 지금 영어 단어를 보고는 이 프랑스의 의미에 해당하도록 그 다음 영어 단어는 뭐다 그 다음 영어 단어는 뭐다 그 다음 영어 단어는 뭐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요약하는 부분이 인코더의 역할인 겁니다. 자 이제 인코더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코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이 인코더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코더는 여기에 보이는 얘를 인코더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인코더 레이어가 여러 개가 모인 애였죠. 그래서 임베딩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 임베딩은 특별하게 이제 따로 인코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따로 해주고 그리고는 인코더 레이어가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임베딩은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은 임베딩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임베딩을 하고 난 그 결과를 여기서 임베딩을 하고 난 그 결과를 주랍바웃은 지금 커다란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고 얘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애이기 때문에 이 주랍바웃은 사실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인코딩 레이어를 한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또 한번 주랍바웃을 넣고 그걸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주랍바웃은 여러 곳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를 인코딩 레이어 첫 번째에다가 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 걸 만들고 그것을
다시 두 번째에 입력으로 넣어서 세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를 넣어서 네 번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마지막에 X를 돌려준다예요. 그러면 인코딩 레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 인코딩 레이어는 사실은 글로벌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이 두 개가 인코딩 레이어의 기본적인 모듈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글로벌 셀프 어텐션 그리고 여기에 피드 포워드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나 피드 포워드에는 뒷부분에 add and 놈이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 여기 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피드 포워드를 가서 보면 피드 포워드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는 add and 놈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피드 포워드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죠. 이 시퀀스를 통해서 X가 한번 변형이 된다. 그래서 뭐가 변형이 되는가를 보면 일단 우리한테 이 피드 포워드로 들어오는 애는 누가 들어올 거냐면은 이 피드 포워드로 들어오는 애는 이 글로벌 어텐션이 끝난 애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는 직접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dd and 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접 들어오는 애를 가지고 피드 포워드를 사용을 하면 걔는 댄스 레이어 그리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또 다른 댄스 레이어 그러면서 얘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 디멘전 오브 디 모델하고 맞도록 마지막에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그래야만 그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에 인풋으로 쓰여서 항상 똑같은 사이즈의 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사이즈의 애가 여기서 또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 포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보면 글로벌 셀프 어텐션은 사실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개의 값, 쿼리, 밸류, 키가 그냥 다 똑같은 애가 들어간다. 이게 다 똑같은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른다. 근데 셀프 어텐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 있었고 하나는 코절 셀프 어텐션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코절 셀프 어텐션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말을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 여기다가 컨피그를 넣어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즈 코절을 넣어주면 셀프 어텐션이 계산이 되면서 자기의 앞쪽에 있던 애들만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유즈 코절이 여기가 false이면은 그러면 전체의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값들을 계산해 나가는 거입니다. 그리고는 더 앞으로 나가면 더 앞에는 그냥 인베딩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토큰 인베딩은 이미 뭐 너무 많이 해서 다 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인풋 디멘전에 해당하는 애를 얘가 첫 번째 애냐 두 번째 애냐 세 번째 애냐 그 각각에 따라서 서로 정해진 어떤 다른 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애로 포지션 인코딩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뭐 인베딩은 우리가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인코드 온리 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이토리치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리치 NN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가 막 설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해보죠. 자, torch.nn.transformer 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면 이 torch.nn.transformer는 얘가 트랜스포머인데
한쪽은 인코더가 있고 다른 한쪽은 디코더가 있다. 그리고 인코더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바꿔서 얘를 불러보면 인코더는 인코더 레이어와 number of layers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인코더 레이어는 인코더 레이어로 한번 가보죠. 인코더 레이어. 그러면은 인코더 레이어는 여기에 D 모델과 N 헤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디멘전 오브 더 마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헤드는 4. 이러면은 이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는 여기에 셀프 어텐션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 그리고는 리니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여기에 512가 들어와서 2048이 나오고, 바이어스는 추르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한번 해주고, 근데 드랍아웃은 뭐 어디서 해줘도 예,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는 여기에는 2048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512가 아웃으로 나간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추르다.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드랍아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게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여기 무슨 뭐 아웃풋 프로젝션 하면서 약간 이상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여기 있는 요 멀티헤드 어텐션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실은 여기에 왜 여기에 리니어가 있는지, 여기에 왜 리니어가 있는지, 왜 레이어 룸이 있는지, 왜 드랍아웃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torch.nn. transformer encoder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레이어를 넣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어로는 이걸 넣어주고 넘버 오브 레이어로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2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트랜스포머 이 인코더 레이어가 2개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2로 해준 여기를 2로 해준 거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넘버 오브 레이어를 몇 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인코더 레이어가 몇 개가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리고는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올라가면 torch.nn. transformer가 있죠. 트랜스포머를 보면 이 트랜스포머는 여기에 인코더 그리고 여기에 디코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코더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위에서 봤던 인코더 부분하고 달라진 거는 지금 여기에 레이어의 개수만 달라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이 사람들은 6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6이 곱해져 있는 거고, 나는 걔를 하필이면 내가 여기서 2개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2의 값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게 이 torch.nn 트랜스포머에 있는 것을 직접 일일이 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직접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하고 누구를 맞춰야 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얘를 누군가가 뭘 변형을 시켰다 뭐 이랬을 때 그게 무슨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